반이동요법 감성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뱅에돔 같은 경우는 어떤가? 물론 긴꼬리 뱅에돔도 습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원주를 긴꼬리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감성돔 낚시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감성돔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직으로 부상을 안 해요. 근데 뱅에돔은 수직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뱅에돔은 이 밑밥의 감성돔보다 훨씬 더 반응을 많이 해요. 밑밥의 양도 훨씬 더 많이 쓰셔야 되고 감성돔하고 달리 밑밥도 굉장히 가볍게 쓰셔야 됩니다. 뱅에돔은 낱마리로 잡으시는 게 아니고 붕어 낚시 중에서 떡밥 낚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얼마나 밑밥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뱅에돔을 때로 모아서 부상을 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죄송합니다. 특히 자리돔이나 이런 자리층이 두껍게 자리를 하고 자리의 반응이 굉장히 좋을 때, 그럴 때 자리돔 밑에는 뱅에돔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뱅에돔은 하얗게 포말지는 언저리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부상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밑밥 운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밑밥을 감성돔처럼 흘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밑밥을 어떻게 동조시킬 것이냐. 뱅에돔은 수심 5m 정도를 목표 수심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세요. 수온이 괜찮다 생각을 하시면. 요즘 같을 때 뱅에돔이 나오는 거는 그 감성돔처럼 낱마리로 그 수확을 하시는 거고요. 원래는 뱅에돔 낚시를 본격적으로 가면 수심 한 5m 정도를 입질침으로 잡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밑밥을 집어넣어요. 아시다시피 빵가루하고 섞는 이유가 얼마나 뱅에돔 자체가 가볍게 5m까지로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조류가 아주 세지 않는 이상은 가벼운 밑밥 운영술로도 5m까지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뱅에돔을 부상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수온이 좋다는 얘기는 잡고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대상하는 뱅에돔이 아닌 잡고기들에 의해서 밑밥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잡고기와 대상어를 분리를 시키셔야 되거든요.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뱅에돔은 더더욱 밑밥을 미리 급하셔서 막 크리라고 뭐하고 다 개가지고 밑밥통에 잔뜩 넣고 가시는데, 뱅에돔은 별도로 파우더와 빵가루와 크리를 별도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잡어가 너무 많다 그러면 파우더 쪽 중에 일부 파우더를 개가지고 이 파우더로, 뱅에돔용 파우더로 잡어를 유인을 해야 돼요. 크리는 거의 집어넣지 말고 파우더만 계셔서 바로 발밑에, 포말지는 발밑에 계속해서 뿌리셔야 돼요. 낚시는 거의 안 하시다시피 하고 밑밥불을 계속 치셔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낚시를 서둘렀다가는 뱅에돔 낚시가 실패를 해요. 바로 앞에다 계속 밑밥을 쳐서 계속 이 잡어들을 모아서 잡어들층이 내 쪽으로 최대한, 내가 뱅에돔을 노리는 포인트에서 최대한 먼 쪽으로 분리를 시켜 놓으시고 찌를 던져서 착수음에도 이 훈련이 돼서 이 잡어들이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앞쪽에다가 모아 놓으시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작업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가 목표했던데 밑밥을 발밑에다 치고 목표했던 지점에다가는 크릴과 빵가루가 섞여져 있는 본 밑밥을 치세요. 그리고 채비를 투척을 시키시면 되는데,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5m 층에서 노린다. 그럼 채비가 어떠셔야 돼요? 굉장히 가벼워도 돼요. 보통 3비 미만에 치면 5m까지 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그거보다 더 가볍게 쓸 때는 뭐 제로치도 쓰고 굉장히 예민하게 쓰죠. 그건 뭐냐면 무게를 많이 안 달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늘하고 미끼 무게만 가지고 거의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병해돔은 또 파워가 좋으니까 2호에서 6호까지 병해돔 사이즈에 따라서 보통 줄을 많이 씁니다. 뭐 전에는 10호 줄도 쓰고 긴꼬리 같은 경우에 노려서 뭐 12호 줄도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추세가 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그 병해돔 낚시도 플로팅 나이트이나 세미 플로팅 다 무방하지만 날씨가 좋고 바다가 잔잔할 때는 플로팅 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채비 반유동을 했을 때는 채비를 5m에 맞추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줄 같은 경우도 병해돔은 조금 길게 쓰시는 게 좋아요. 2발 반 정도. 그러면 총 이 면사를 준다 그러면 5m층을 노린다. 2발 반을 준다. 채비가 가볍게 옆으로 밀리면서 내려간다. 이걸 감안했을 때 보통 6m 50, 7m 정도의 6m는 아니라 7m에서 8m 50, 9m까지 목줄 더 길게 쓰시는 분 이런 식으로 면사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채비는 감성돔 낚시하고 달리 보통 도래를 쓰지 않고 직결 채비를 합니다. 무게나 영상 주고 싶지 않고 이 원줄과 목줄이 꺾이는 거를 꺾여서 부자연스러운 거를 병해돔은 싫어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위해서 최소한의 채비를 합니다. 수정실을 빼버려도 돼요. 그리고 목줄에다가 목줄질을 다는 경우도 있죠. 목줄이 자연스럽게 놀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원줄보다 큰 병해돔을 올릴 때는 목줄을 더 굵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줄은 전체적으로 긴 줄이 힘을 받기 때문에 줄이 좀 가늘어도 목줄은 더 강하게 써도 무방할 때가 많아요. 또 병해돔은 많이 부상시켜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초반 제한만 잘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리고 바닥에 바늘이 걸려서 감성돔 낚시처럼 채비를 뜯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줄이 좀 굵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실 때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병해돔 낚시를 하신다면 병해돔은 제일 중요한 게 감성돔보다 조심성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밑밥 분리하시는 거, 밑밥을 가지고 잡어 분리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한 5m 정도의 수심층을 올려서 부상시키시는 거. 저도 병해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병해돔 낚시를 해보면 제대로 밑밥으로 해서 분리시키고 부상만 시키면 아주 짧은 시간에 10여 수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폭발적으로 입질 올 때는 크릴 한 마리에 병해돔 한 마리 정도로 입질을 들어올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그 병해돔 낚시에 접근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참돔 낚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